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영 사례 중에 45번, 46번, 49번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세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스코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소니의 국제화 과정, 세 번째로 글로벌 기업의 영향인 케이스 49를 통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 자동차의 미국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국제화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확대 과정을 봐야 되는데, 특징으로 선진국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출 시장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동남아, 중국 등의 개도국으로 확대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설립이 되어 1972년에 미국과 대만으로 처음 수출을 했고요. 1978년까지는 주로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였고, 80년대부터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1992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투자 지역으로는 1986년에 미국의 냉연 합작 공장인 UPI를 건설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베트남과 중국의 해외 합작 투자가 급증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도 공략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을 포스코로 보자면, 특징이 수출, 수출 대행, 현지 판매, 현지 생산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수출은 1972년에 직접 수출을 시작으로 해왔고, 76년에 지정 상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행 수출까지 시작을 했다. 근데 84년에 지역별로 복수 상사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 시장을 확대를 했고요. 84, 85년에 뉴욕과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도 했고, 88년에 오사카에 또 진출했고요. 92년도에 베트남에 포스비니아 등 현지 합작 공장을 설립했다. 94년 이후에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국가 이상의 공장 건립 및 지속적인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을 하고 있죠. 제품의 확대 과정을 보면은, 공정별 확대 과정은 원료, 하공정, 상공정 이렇게 단계별로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품의 다각화를 보면은 최종 제품이 아닌 강철이 나는 중간 소재 생산 기업이므로 공정 위주로 해서 개관을 해보면은, 1978년부터 철강 원료인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해 해외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1986년에는 열연과 냉연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철강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요. 96년도부터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열연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시사점을 좀 보자면은, 1990년대 이후에 포스코의 주력 수출 시장은 일본이 40%, 동남아가 25%, 중국이 15%, 미국이 15% 내외했죠. 그 다음에 일본 수출 비중이 가장 커짐에 따라 포스코는 K라인, MOL 등의 일본 선사와 COA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내 선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일본 국적의 선사를 썼고요. 이 포스코에 관련된, 포스코가 만드는 제품들은 쇠고 철이기 때문에 중량 부품이라 갖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최근 포스코는 한국 선주협회로부터 국내 해운 조선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적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받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물류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의 경영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 갖고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소니의 국제화 과정을 보면, 해외 시장 확대 과정의 특징은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진출한 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 가도에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이 있고요. 수출 및 해외 시장 진입 방법 보면 1959년에
홍콩에 공장을 설립해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거죠. 이후에 미국, 뉴욕, 유럽 주요국에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고 현지에 공장을 세워 인근 국가에 수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의 생산 법인 설립 및 수출 시장 범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국제화 참여 방식의 확대 과정은 처음에는 간접 수출로 시작해갖고 직접 수출을 했으며 합작 투자, 단독 투자의 과정으로 성장을 했다. 우리가 이제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의 개념적 차이는 뭐냐면요. 간접 수출은 영세한 기업이 본인 회사 안에서 직접 수출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라든지 수출 대행 업체에 대한 수출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걸 간접 수출이라고 하고요. 직접 수출은 우리 회사에서 수출 부서를 만들어 갖고 거기를 통해 갖고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직접 수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기별로 확대 과정을 보면 1950년대 간접 수출에서 직접 수출로의 확대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1958년에는 회사명을 도쿄 토신 교류 뭐 이렇게 발음해 보죠. 이거에서 이제 소니 이제 국제화적 감각을 가진 이름으로 소니로 바꿨죠. 58년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했고 1960년대 아일랜드 세년에 조립 공장 설립하는 등 직접 투자 형태로 진출했다. 현지 직원의 경험 부족과 현지 조달 부품의 낮은 품질, 통신 인프라 문제, 일본 본사 간의 통신장애,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해 부품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서 1996년에는 아예 폐업을 했죠. 그리고 미국 뉴욕의 최초 영업 범위를 설립해갖고 직수출도 하고 스위스 소니 를 설립해서 직접 수출했고 영국 소니도 설립했다. 그래서 60년대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죠. 1970년대 프랑스 소니 영업법인을 설립했고 73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TV 공장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74년 영국 브리젠드의 TV 공장도 설립하고요. 아시아의 소니 생산 법인을 1980년도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 과정을 보면 TV와 같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우선 진출하여 경험과 경쟁력을 확보한 후 점차 경쟁 우위가 약한 사업 분야에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 분야로 확대해가는 일련의 국제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72년, 86년, 89년, 95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뭐 TV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AMD로부터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고 뭐 한때는 소니가 아주 잘 나갔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삼성이라든지 LG에 밀려가고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두 손발을 다 들고 요즘에는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소니든 포스코든 과거에 어떤 형태로 국제화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 국제화 과정 사례는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미국 내에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미국 진출을 위해 대상 지역을 물색하던 당시만 해도 미국 각 주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라바마주가 제시했던 조건이 매우 파격적이었는데요. 이 파격적인 제안 내용을 보면 몽고메리 시 정부는 현대 패밀리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양육, 언어 문제, 지역사회 각종 시설물 이용 등 현지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0만 평의 자동차 부지를 알라바마로부터 무상 양도를 받아가지고 이는 정부의 헌법을 고쳐서 주정부의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소유권을 이전해준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003년에는 주정부의 예산으로 공장까지의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정해주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설비를 주정부의 부담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장 인력 양성 문제도 주정부의 부담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고, 현대자동차 공장 앞의 도로를 현대도로라고 명명하며 번지수도 산 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 다음에 엘라바마주의 파격적인 지원의 결과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로 인해 인근 지역에 2천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6천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엘라바마주의 근원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과거의 높은 실업률이 미국 전체 실업률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막대한 지원을 엘라바마 주에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엘라바마 주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예전에 해가지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지금 생산 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은 뭐 짧은 미국 내의 현대자동차 공장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기아자동차는 2006년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는데 이 지역은 현대차와 1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현대차 지역에 진출한 부품업체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가동을 위해 2,500여 명의 현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동반 진출하는 부품업체의 채용 인원까지 하면 총 4,500여 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아자동차 유치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로 인해 신의 축복으로까지 여겼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뭐 다양한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간략히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업계를 향한 미국 내 생산 압박이 이어지고 있죠. 과연 하나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차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와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알아봅니다. 이유수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남서쪽으로 164마일,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남동부 소도시 몽고메리. 몽고메리 외곽에 자리한 벌판에 들어서자마자 현대차 생산기지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축구장의 950배 크기,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자돼 연간 4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현대차 생산기지. 현대차 생산기지는 3천여 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연간 48억 달러의 경제력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Hyundai is now the largest employer in the city of Montgomery and certainly within the river region itself. And we now have over 50 suppliers that are scattered and making a ring around the plant today, also employing thousands of employees, thousands of Alabamians. 미국 제1의 목화 재배지, 일명 코튼 스테이트로 불렸던 엘라베마는 현대차 생산기지 설립 13년 만에 완벽한 자동차 산업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목화 재배에 종사하던 조상들의 후손들은 이제 현대차 생산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Hyundai has brought me new friends in my life, friends that are lasting friends, lifetime friends. And I have a job that is enabling me to take care of my two children. When I started here, my son was 13 and my daughter, she was 7. And now my son is 25 and he works over on F2. 현대차 생산기지가 몽고메리에 들어선 뒤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도 동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협력업체들은 현대와 기아차 생산기지에 직접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1차 협력사 60여 개, 그리고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할 경우 2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차 생산기지가 위치한 몽고메리, 그리고 기아차 생산기지가 위치한 조지아의 중간 지점인 오펠리카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협력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곳 엘라바마에는 60여 개의 한인 업체들이 모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현대와 기아차의 부품 제조를 위해 오펠리카시에 진출한 한화그룹은 현지에서 차량 내부에 쓰이는 수많은 특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체 MS의 8%가 한국 자동차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여기 진출해서 이렇게 국위선양 한다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 자동차에 저희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에 그냥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현대차 생산기지, 그리고 60여 개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들은 엘라베마주 정부 세수의 2%에 해당되는 연간 7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미국 현지에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알리고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엘라바마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